본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 살펴보면 현재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만에 하나 미배당분이 있다면 낙찰자가 무조건 100% 유소해야 되는 건입니다. 본건의 물건이 여기. 안녕하세요. 에이페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어떤 영상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이 경매 교육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자세한 권리 분석을 해달라 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경매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경매 강의는 할 수가 없고, 제가 경매에 몸담은 지 벌써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안에 어떻게 권리 분석을 했는지, 그 다음에 물건을 바라볼 때 특장점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담으면 어떨까. 물건을 조사할 때 법원에서 공시한 자료,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 공부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몸담았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과연 어떤 것인지 말미에 공개할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실전 사례 하나를 샘플로 삼아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 보는데요,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여기 교대역 14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여기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물건이고, 조용한 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진 곳이니까요, 그 물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니까 저를 한번 따라오십시오. 여기 교대역에는 이렇게 주변에 병원이라든가 기타 음식점, 커피숍, 각종 상업시설들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오늘 시전 사례로 잡은 경매 물건은 교대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 그 다음에 서초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 그리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전통적인 주택 밀집 지역으로 교대에 많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업시설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거 공간에서 최적의 쾌적한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물건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물건으로 앞으로 가시죠.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이 물건 소노 칸타빌레입니다. 오늘 실전 사례로 선택한 경매 물건은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로 경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3101번입니다. 본건의 감정 가격은 7억 3,900만 원이고요. 최저 입찰 금액은 3회 유찰되어 51%인 3억 7,800만 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7평, 건물 면적은 13.7평으로 제시 물건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본건은 현재 임차권 등기 설정자인 김모 씨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강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건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 3월 12일 진행됩니다. 여기에 지금 차단기가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1층은 필로피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층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충분히 각 세대에 한 대 이상 배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쭉 뒷면에 가보시면은 전기 계단기가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이 부분에 전기 계단기가 있는데 각 세대별로 하나 있고, 6층 603호는 여기에 지금 있네요. 기둥에 지금 도시가스 계단기가 좀 설치되어 있어요. 눈앞에 2층, 3층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603호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603호 계단기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쭉 외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뭐 전혀 쓰레기 같은 거 없이 깨끗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편함이 있고, 저희 물건은 여기 603호. 지금 어떤 우편물도 있지 않습니다. 소노 칸타빌레 603호는 지금 남동향 창과 남서향 창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분히 햇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으로서는 아주 우량한 물건입니다.
일단 내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어떤 시설도 없이 진행되어 있고요. 네, 일단 먼저 저희가 뭐 지하에 주차장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지하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로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한번 우리 물건지 이렇게 카메라 한번 올라가 볼게요. 벙커의 물건이 여기 603호입니다. 지금 현재 택배가 지금 와 있고요. 현재 여기 지금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매 물건의 내부 구조를 다들 궁금해 하실 건데, 실제 경매 물건은 안에서 전문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공개를 안 해서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좀 내부 평면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야 돼요. 현재 이 경매 물건에 나와 이 순호 칸타빌레는 A동, B동 두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건 A동의 경우 최고층 7층으로 1층에서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4층에서 7층까지 주거시설 이용되고 있어요. B동은 2층부터 6층까지 주거시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시설은 전체 총 3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한 대, 현재 603호의 경우 전용 면적은 13.7평이나 발코니 4군데가 확장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약 21평의 실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넓은 공간이죠. 방 3개, 화장실 2개, 3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되어 있어 넓고 쾌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부 구조는 볼 수 없으나 마침 여기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봤더니 바닥 자재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등기부 등본일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를 파악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소유권 외에 인수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세 번째, 선순위 임차 있는 경우 당일세 부분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취약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다 등기부 등본에 있거든요. 하나의 등기부 등본에는 그 건물의 역사가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은 나중에 낙찰받을 때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이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더니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0년 11월 9일 날 부부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도 5월 26일 가압류 사건입니다. 현재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 그 설정일은 2023년도 4월 14일 김모 씨가 설정해 놨습니다. 압류 3건, 즉 은평세무서, 강서세무서, 서울시 은평구 이 3개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상으로도 현재 시세보다도 여러 가지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취약 가능성은 없고, 경매 신청자가 여기 임차인이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중 가장 앞선 순위의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본건의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는 가압류 설정일인 2021년도 5월 26일이며 우리가 현재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낙찰 받는다라면 말소 기준 권리야 모든 등기부상 권리는 말소 가능합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 분석할 때 반드시 봐야 될 서류가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물 대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방 건축물 등재 여부, 건폐율, 용적률, 사용 승인일, 그 다음에 층별 구성도 용도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
층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가장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는 경우 그 등재 내용이 건축물 대장 변동 내역에 하나하나 자세히 기술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 본건의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은 등기사항 증명서와 집합건물 대장상 대지 면적이 차이가 있어서 등기사항 증명서 기준으로 감정평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현재 이종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현재 603호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에서 공시한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임장활동을 하다 보면은 가끔 법원 서류와 매각물건상의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낙찰받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잔금 납부 전에 발견되었다라면은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매각 불허가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예요. 그래서 현재 본건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를 알 수가 있고요. 임차인의 점유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시청 여부 등을 전부 다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이 본건의 임차인 김모 씨의 전입일자는 2021년 4월 8일, 확정일자 2021년도 3월 19일, 배당 신청은 8월 28일. 여기에 모든 사항이 다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본건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면 현재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증금 인수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김모 씨 경매 신청 채권자이고 주택 임차권자로서 주택 임차권 등기일은 2023년도 4월 14일임. 물구 3번 김모 씨의 주택 임차권 등기는 임차 보증금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계됨. 그래서 본 경매 사건의 경우 만에 하나 현재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 6억 3천 중에서 미배당분이 있다면 낙찰자가 무조건 100% 인수해야 되는 건입니다. 보통의 통상적인 경우는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낙찰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경우 반드시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배당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당 순서에는 첫 번째 먼저 경매 집행 비용이 먼저 빠져나가고요. 두 번째 필요비와 유익비, 세 번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배당됩니다. 네 번째 당해세, 담보물건, 우선 변제권 실은 여기에 해당돼요. 그 뒤로는 뭐 남은 채권, 일반 채권, 각종 공과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당해세 부분이에요. 여기에 등기부 등본에 압류 3건이 걸려 있거든요. 국세와 지방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 4월 1일 이전에는 당해세는 무조건 담보물건이나 우선 변제권보다 법정 기일이 늦다 하더라도 먼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2023년도 4월 1일부터 국세가 발생되는 날과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비교해 순서대로 변경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의 경우 현재 확정일자보다도 늦기 때문에 국세는 인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방세 부분은 아직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는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임차 보증금과 이 당해세 부분, 그 다음에 최초 배당 순위의 경매 집행 비용, 이 부분을 낙찰자가 전부 인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담아 드렸는데 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 초반에 제가 낙찰받는 노하우 전격 공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그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만의 권리 분석 보고서 만들기. 물건 조사할 때 파악했던 등기부 등본서 내용, 건축물 대장 내용, 매각물건 면서 현재 물건의 시세, 그 다음에 이 주변 여건들 다 하나하나 사항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보고서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그 물건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립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낙찰 사례 분석. 앞서 말했던 물건 분석, 권리 분석 다 한 후에 마지막으로 과거 낙찰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근데 낙찰 사례 하니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낙찰 사례 분석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먼저 지역별로 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번 나눠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무슨 시, 무슨 동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있는 물건과 유사한 비교 사례를 보시고 세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관심 물건과 낙찰 비교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기.
본인이 관심 있던 물건의 장점과 단점, 이 부분을 과연 낙찰사의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은 물건인지 아니면 조금 평균가보다 떨어지는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물건이 장점이 많은 물건이라면 평균 낙찰가액보다도 훨씬 높게 낙찰될 것이고, 만약 그 물건이 단점이 많은 물건이라면 반드시 그 물건은 평균 낙찰가액보다 떨어지게 낙찰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건 의외로 중요할 때가 있어요. 경쟁자 수 파악하기. 경매 낙찰은 결국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쟁자가 많다라면은 당연히 그 낙찰가율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고, 경쟁자가 없다면 때로는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부동산에 들려서 매매 시세, 월세 시세 다 알아보고 마지막 한번 살며시 이 부동산에 다녀간 사람이 얼마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그러면 부동산에서 몇 명 정도 왔다 갔는지 말해줄 거거든요. 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낙찰 받을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를 전격 공개해 드렸는데요. 짧은 영상으로 모든 걸 담기에는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이 있다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 아래에 전화 주신다라면은 항상 성의 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